연세센터 성형외과 황준 원장입니다. 코 수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배울 때 선생님들이 똑같은 수술명이라도 같은 수술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당시에는 막연하게 그렇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정말 정답입니다. 저도 수술을 할 때 비슷하게 하는 케이스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완전히 똑같은 수술 거의 없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무지하게 너무 한 가지만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쉽게 말하는 연골묶기, 연골묶기예요? 연골묶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골묶기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서 그런 말씀은 못 하실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수술 방법은 외국에서 시작한 것들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거기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하는 수술법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적용하기 좋지 않은 수술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재미있는 게 이 수술이 유행처럼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런 수술 방법이 가끔 있어요. 몇 년 전에 유행했다 없어졌다 또 몇 년 전에 유행했다 없어졌다. 이 사이클이 제가 의사 생활을 한 짧은 기간에도 한 2사이클은 도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성형외과뿐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치료법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대상의 선별입니다.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그 소리를 들으면 뭐 당연하지 그 치료법을 뭐 아무한테나 적용하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선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대단한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 사진입니다. 코끝이 짚혀 보이면서도 뭉툭한 모양이고 약간 틀려있는 듯한 모양이죠. 정면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콧구멍이 많이 보이죠. 문제는 하위측 연골의 투측 절제가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이 아래쪽 날개 연골이라고도 부르는 하위측 연골을 잘라냈습니다. 투측 절제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4에서 10m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서 위에 쪽을 모두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잘라버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죠. 이 방법은 연골이 크고 강해서 코끝이 너무 뭉툭하거나 너무 커서 코끝이 처진 경우 코를 들리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환자분같이 코가 작은 사람한테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재수술 시 이 방법을 사용한 분들을 보는 게 좀 흔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부작용을 많이 겪어서 그렇겠죠. 이걸 시행한 분들은 안 그래도 약한 연골을 잘라서 더 약하게 만들므로 재수술 시 특히 좀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수술할 때 이렇게 잘린 연골은 대부분 비중격 연장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게 약하기 때문에 지지구조라도 강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격 연장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묶어야죠. 어떻게 묶을까요? 이렇게 묶어줍니다. 즉 연골 자체가 이렇게 회전이 되죠. 원래 이렇게 45도 가까이 있었던 게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하위측 연골의 이 아래쪽이 뼈를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기 때문에 이처럼 찝힌 형태가 나타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얇아져서 더 코끝이 날렵해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더 볼륨감이 있게 됩니다. 아래쪽 코 측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기울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중격 연장 자체가 약해져 있습니다. 비중격을 사용하셨다라고요. 환자 본인은 모르셨지만 안 그래도 작은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너무 약하게 만들어져서 휘어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 살짝만 눌러도 비중격이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들리는데도 그게 일조를 했고요. 여기 날개 연골이 투측 절제로 많이 약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비중격 연장에 이렇게 튼튼하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연골에 끝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코끝은 내려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연골 자체도 이렇게 끝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약하고 풀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연골이 약해서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박리 자체가 불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충분한 날개 연골 박리를 가지고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겨지면서 이렇게 끝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보시듯이 코끝이 약간 밑으로 떨어지고 뭉툭해 보이죠?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전에 수술하신 분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듯해요. 보면은 이 옆을 강화하기 위해서 날개 연골을 위에다가 이렇게 늑연골로 버팀목을 대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딸려 올라가고 풀리면서 이게 엉망이 되니까 오른쪽은 이쪽이 잘려서 자리를 이탈해 있었고 반대쪽은 이 위까지 완전히 이탈돼 있었습니다. 즉 날개연골 보강 자체가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날개연골 보강을 하면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이쪽에 보강을 늑연골로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부가 얇은 분들은 비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처음부터 이걸 되지 않게 수술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면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찝힌 모습이 없어졌죠? 콧구멍도 많이 내려가 보입니다. 그건 아직 붓기가 좀 있긴 하네요. 찝힌 자국 없어지고 코끝은 되려 더 동그스름하게 보기 좋게 됐습니다. 비교 사진입니다. 기울어졌던 비주 똑바로 섰죠. 비중격 강화를 해서 쓰러진 것을 다시 재구성해주고 강화시킨 결과입니다. 콧구멍도 부자연스러운 콘센트같이 삐죽한 코 형태에서 좀 더 동그스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측면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이분은 비주가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주를 좀 더 내렸고요. 처진 코끝과 들린 코끝이 보기 좋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체 비교 사진입니다. 왼쪽이 수술 전, 오른쪽이 수술 후입니다. 자연스럽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제 목소리가 무미건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의사 하실 것들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고 재미삼아 수술을 혹시 받으실 일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수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세인트 성형외과 황지원 원장이었습니다.